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그 진짜 근데 손절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거 있죠. 아까 뭐 그래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또 안전마진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막 쭉쭉 날아가는 주식들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막 그렇죠.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 그렇죠. 막 네. 인기 있는 종목들 그럴 때는 어떻게 참으세요? 뭐 어렵죠 사실 네. 심리적으로. 예,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안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현금을 좀 보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주들을 가지고 있으면 네. 배당주들은 그동안 배당받은 부분들도 있어서 배당받은 금액과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이너스 된 금액 이걸 합산을 해서 토탈해서 플러스면 또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팔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채권을 좀 들고 있으면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또 이자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채권이 하나의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이 시의적절하게 조금 들어가 보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자산 배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그 어쩔 때는 뭐 현금이 부족할 그럴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내를 합니다. 뭐 방법이 예를 들면 이거를 손해를 팔고 손해 금액을 팔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약간 뒤늦을 경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선택과 집중인데 기회비용을 저는 일단 고려를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쫓아가는 그 순간들이 결국 예를 들면 손절매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투자금이 추가적으로 없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막 초창기에는 손절매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합산을 해놓고 보니까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1년 내내 뭐 주저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호재 이슈들이 가끔씩 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좀 그래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수익 실현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보는 투자를 저는 근본적으로 하는데요. 최근 시장은 조금 이 양극화된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뭐 1, 2년 이상 이렇게 좀 어두운 구간을 가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어떤 지키는 투자, 기다리는 투자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소수의 그냥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수의 종목들이 좀 멈춰 있는. 이게 공매도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우리가 이제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특정 종목을 올릴 때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쭉 올렸다 쭉 빼버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이제 일부 종목에 그냥 쏠려버리고 그러니까 다수의 종목들의 좀 이 거래량들이 가야 되는데 소수 종목으로 가버리고 쏠림 현상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지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거래대금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증시의 거래대금 자체도 좀 줄어들면서 소수의 되는 종목들만 좀 쏠리고 나머지 다수의 좀 중소형주라든지 내수주들은 좀 어려운 침체기를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을 더 잘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트렌디한 종목을 따라가려면 정말 그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보면서 최근 들어서는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주도 올렸다가 이제 조정을 한두 달 이상 거치게 하고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그 예상치 기대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가 상당 기간 조정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했다가 뭐 이런 유의 흐름들. 그러니까 엔터도 작년에 기대 이상으로 올려버렸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올렸다가 실적이 이제 꺾여버리니까 계속 이런
저점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 항상 이렇게 성장이 보이고 또 이제 내러티브도 좋아질 때는 PER 뭐 25배, 30배도 싸다. 막 이렇게 쭉 갔다가 또 빠질 때는 또 한없이 멀티플이 또 축소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게 미국 시장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섹터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흐름을 동조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들이 뭐 미국의 일라이 릴리나 뭐 노보노 디스크 이런 뭐 젯바운드 뭐 위고비 삭센다 이런 약들이 이제 잘 팔리면서 그런 비만 치료제 주식들이 미국에서 먼저 네, 이렇게 날아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비만 치료제 그런 우리나라의 섹터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더 뭐 세게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어떤 주식의 트렌드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좀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조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고 우리 시장은 좀 짧게 트렌디하게 좀 찾아가는. 그래서 하반기도 수출 관련 기업들이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뭐 예전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날 한국 시장에도 그 관련된 업종이 또 같이 움직이고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거를 또 현실적으로 미국 관련된 그러니까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은 완전히 장기적으로 근데 우리 안에서는 약간 또 사이클도 타면서 트렌디하게 가야 되는 사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만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또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네. 뭐 트럼프 뭐 피습 사건 이후에 막 지지율 급등하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생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 포기하고 그 카멜라 해리슨 또 지지율 올라온다고 하니까 또 이게 전세가 확 역전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11월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불확실성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 이제 저기 트럼프 지지율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완전 최근 며칠? 네, 최근 며칠에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 후보가 강한 경쟁력들을 앞으로 좀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부모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예. 계열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젊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강한 그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정책 연속성 상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중국에 대한 압박, 뭐 관세를 60%까지 올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관세를 올리는 건 좋은데 결국은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산 물품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60% 비싸게 사는 꼴이 돼서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내리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어떤 FRB의 기본 구조와는 좀 어긋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FRB는 이제 연준, 페드. 네. FRB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이제 옛날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네.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우리 증시는 폭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렇게까지 보신다고요? 우려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결국 때리면 우리 수출 산업의 30%가 중국이잖아요. 예전에 2018년 그쯤. 네. 그래서 가장 큰 어떤 수출 상대가 중국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어떤 산업 전체도 많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어서 그리고 자국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트럼프가 반도체 왜 대만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대만이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위비를 받지 않느냐 이런 말 한마디에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반도체들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도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그런 지지율 상승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은 자동차주들도 많이
뭐 현대차나 기아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우리 증시에는 결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차라리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에는 좀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바로 그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그 민주당 후보 교체와 지지율 상승 부분들이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들 그동안 트럼프 지지율 상승으로 흔들렸던 기술주 뭐 AI 반도체라든지요. 뭐 기술주 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안정세를 가져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증시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의 어떤 불안감이 리스크가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때릴수록 또 중국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뭐 항상 제1, 제2 뭐 미국, 중국 대중무역, 대미무역 비중이 1, 2위 아닙니까? 우리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유무역이 활성화돼야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또 잘 되는데 오히려 서로 간에 이제 무역 장벽을 높여버리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물동량에서도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지난 과거 트럼프 일기를 보면 결국 중국과 막 방향이 나오죠.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싸움을 최대 8년까지 우리가 더 맛봐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방위비에 우리 방위비도 인상될 수도 있고요.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또 뭐 나토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국제 정세도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막 방산주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산주는 민주당 정권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들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보일 것 같고요. 앞으로 수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또 원자력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우리가 AI발 전력기기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원자력도 뭐 글로벌리 나쁘지 않은 환경들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이제 체코 수주 이후에 그 뉴스 노출 이후에 또 막 급락했던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뭐 딴지 건다 뭐 특허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힘을 못 쓴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원래 기다렸던 뉴스잖아요. 원전 수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올라 있는 상태고 원전 수주가 끝나면 또 한동안 다음 수주가 바로 이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트렌드 있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그런 물량들 때문에 올렸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또 원전주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에 이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 불확실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전기차의 캐즘은 좀 그 정치적인 요인들이 많이 좀 결정을 내려준 것 같아요. 유럽도 뭐 극우 뭐 이런 쪽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노조의 좀 우호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되면서 어떤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생각보다 좀 이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투자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중국에 대한 비중들이 높은데 테슬라가 좀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우선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뺏기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그 자동차 업종에서 이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치고 나가니까 이 미중 갈등 속에서 굳이 중국이 좀 치고 나가는 전기차를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나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진다면 민주당 후보가 8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던 IRA를 좀 더 가속화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카멀라 해리슨이 네. 이긴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IRA 그 전기차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주로 트럼프의 그 지지 기반인 동네에서 많이 해서 네. 그렇게 완벽하게 없애지는 않을 거다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과거의 그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 섹터에 대한 집중을 더 할 거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친환경,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산업들의 굳이 그러니까 저가의 에너지 중심으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앞으로의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는 2차 전지가 저점을 잡는 그런 시간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어두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한 7%까지 빠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런 이슈로 많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약간 정치 테마 이슈로도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실적이 중국에서의 어떤 점유율 하락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한 7% 빠졌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우리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뭐 배터리 셀 기업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리튬 가격도 올해 내내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또 경쟁률이 또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더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내기를 하시죠. 아 진짜로요? 네. 밥 사기. 아, 그 좋습니다. 네. 먼저 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해리슨이? 네. 저도 거기가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이 밥 먹죠. 아니 그래도 네. 또 어차피 이건 그냥 내기 차원이니까 네. 누구를 선호한다가 아니라 네. 약간 그거더라고요. 내기할 때는 네. 내가 선호하는 후보의 반대로 걸어야 해증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트럼프를 걸어야 예전에 됩니까? 그 한일 축구할 때도 한일전 때도 네. 일본이 이긴다에 걸어야 한국이 이기면 기분은 좋고 네. 밥은 사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민주당 후보 자체를 네.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59세의 여성의 그다음에 유색인종의, 흑인과 네. 아시아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바이든보다 스펙트럼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도 약간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켜보자 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력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있었는데 3살 젊다는 그리고 총명하다는 네. 근데 이제 59세와 비교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이 고령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죠. 예,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돼버리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되길 네. 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해리슨이 되는 게 더 좋죠. 네. 근데 일단은 내기는 트럼프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예. 선수를 뺏겨가지고 네, 밥 좀 얻어 그쪽으로 먹겠습니다. 이제 해칭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대선이 참 이게 재밌는 게 토론 있잖아요. 지난번 토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밀렸잖아요. 막 끔뻑끔뻑 되면서. 이번에 해리슨하고 트럼프가 또 한 번 생방송 토론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해리슨은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트럼프는 이제 뭐 재판받는 사람이고.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범죄자 취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